자, 우리 지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죠. 이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즉, 이 토지가 어떤 용도로 존재하느냐. 이 용도가 바로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 용도가 바로 이제 지목이 됩니다. 자, 먼저 개념이 있죠. 자,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목을 설정할 때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지목을 설정하는 방법이 뭐 나라마다 틀립니다. 토지의 모양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토지의 형질을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용도를 보고 지목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을 말해요. 그러면은 우리 전국에 있는 토지들의 용도들을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서 그 용도에 따라서 또 과세도 하는 거죠. 수익이 많이 생기는 지목들은 과세를 많이 할 것이고 수익이 적게 나오는 지목들은 세금을 조금 거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토지의 용도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용도가 총 한 27가지가 있더라고요. 주로 많이 이용되는 거. 그래서 27가지의 지목을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 27가지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토지들을 다 개별적으로 지목을 설정하다 보면 지목의 종류가 수십, 수백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과세 기준도 엄청나게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27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요. 잡종지라는 하나의 지목을 만들어서요.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기다가. 다 집어넣다 보니까 지목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게 됩니까? 28가지가 있게 돼요. 잡종지를 포함해서 28가지가 있게 되죠. 시험 문제는 이 28가지 지목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이 28가지를 여러분이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암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느냐 이 28가지를요. 용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는 어떻게 과세하면 타당할 것인가 그 과세 기준을 생각하게 되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 2가지만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다 이해를 통해서 지목의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 특징만 잘 이해하면은 그것도 외울 필요 없이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는데 이때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밑에는 자, 한 필지는 하나의 과세 기준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필지에는요 오로지 하나의 지목만 설정하지 한 필지에 2개 이상의 지목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고요. 만약에 한 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요, 이게 그러니까 지목이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면은요, 한 필지는 2개의 지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분할을 해야 돼요. 분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한 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데 그 용도가 서로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용도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어떤 주된 용도를 위해서 부수적으로만 이용되는 용도일 뿐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는요, 별개의 필지로 등록할 필요 없이요, 전체를 한 필지로 등록할 수가 있고, 이때는 어떤 지목을 설정하느냐?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종된 용도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2개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고, 그것이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럴 때는 주된 용도로 설정하면 됩니다.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하기 때문에. 자, 우리 지목은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가 완전히 변경이 됐어요. 완전히 변경이 되면은 지목을 변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용도가요, 완전히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임시적으로만 다른 용도로 잠시 이용되고 있어요. 잠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용도가 변경됐을 때만 지목을 변경한다. 일시적, 임시적으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죠. 우리가 자동차에도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과세를 할 때요, 승용차냐, 화물차냐에 따라서 과세가 또 틀려지겠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차는요, 승용차예요. 승용차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용차로 과세를 하겠죠. 그런데 이 승용차를요, 완전히 화물차로 개조를 해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승용차로 이용되지 않고 화물차로만 이용이 됩니다. 그럼 화물차로 등록을 변경을 합니다. 자, 그런데 화물차로 개조를 한 건 아니고요. 이 승용차로 이용을 하면서 잠시 한 2달간 화물을 싣고 다녔을 뿐이에요. 잠시 화물을 싣고 다녔다 뿐이죠. 그럼 그 2달간은 우리가 화물차로 과세하냐? 그건 아니에요.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때는 여전히 승용차일 뿐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목도 완전히 변경, 용도가 바뀌면 지목을 변경하지만은 임시적, 일시적으로만 사용됐을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목을 설정을 해서요. 자, 넘기시면은 28가지의 지목이 나옵니다. 자, 28가지가요. 1번부터 해가지고요. 그 1번, 2번 나오죠. 이것이 바로 그 지목의 코드 번호예요. 그래서 1번부터 해가지고요. 맨 마지막에 328페이지를 보니까, 328페이지 보니까 맨 마지막에 28번이 잡종지죠. 잡종지. 그러니까 27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다 잡종지로 집어넣어서 총 28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지목의 구분은 매년 한두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그 특징들을 잘 배워하시면 돼요. 여기 용도, 과세를 중심으로 해서 특징들을 잘 기억하셔서 다 다루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합니다. 계속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읽어서 눈에 익혀야 되는 것이지 28가지를 나중에 한꺼번에 외우겠다.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그 특징들을요, 조금씩 이해해 가시면 돼요. 가장 먼저요, 전답, 과수원 3가지가 나옵니다. 전답, 과수원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은요,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에요. 재배한다는 것은 내다 팔기 위해서 재배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을 재배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전답, 과수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전답, 과수원은 식물을 재배하는 것인데요, 이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요, 전답, 과수원으로 나눕니다. 그럼 만약에 식물이요, 과수류예요. 과수류. 자, 사과, 배, 밤, 호두, 귤, 나무,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면요, 이것은 과수원이 됩니다. 과수원. 그런데 과수류가 아니에요. 과수류가 아니면은 전 또는 답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밭전자고 이거는 논답자예요. 그러면 과수류가 아니면서요, 저는 물 밖에서 식물을 재배하죠. 밭이잖아요. 그리고 벼는 물 속에서 재배를 하죠. 그래서 물 밖에서 키우는 식물이면 전, 물 속에서 키우는 식물이면 답이 돼요. 재배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은 전을 보죠. 자, 물 밖에서 키운다라는 것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물을 주긴 주죠. 그래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요. 이 물 밖에서 재배하는 식물의 종류는 수천 가지니까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과수류는 아니겠죠. 과수류는 과수원이 되니까. 과수류를 제외한 식물을 재배해요. 식물을 재배하면 전이 됩니다. 그럼 여기 죽순을 재배하는 것, 죽순이 과수류 아닙니다. 물 속에서 키워요? 물 밖에서 키워요? 물 밖에서 재배하죠. 그러니까 죽순을 재배하는 것도 전이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답은 어떻게 됩니까? 물 속에서 재배하는 식물.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한다는 거죠. 물 속에서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한다. 그럼 물 속에서 재배하는 식물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외우셔야 돼요. 좀 기억하시면 돼요. 뭐 외울 것도 아니죠. 벼, 연, 미나리, 왕걸. 그러니까 물 속에서 자라는 식물들이에요. 물 속에서 재배한다. 그러면 이거는 답이 됩니다. 그래, 그 용어들을 이해하면 되겠죠. 과수류, 과수원. 물 밖이면 전, 물 속이면은 답. 이렇게 되는 거죠. 식물을 재배. 이렇게 3가지는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4번은 목장용제예요. 자, 대관령 목장. 목장이죠. 그래서, 자, 가축들을 키우기 위해서 초지가 조성되어 있어요. 대관령, 목장. 이런 거죠. 초지를 조성하는 것이지, 그 가축들 풀 먹이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하는 것이지, 그 풀 재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지가 그냥 조성되어 있으면요, 가축들을 위한 초지가 조성되어 있으면 목장용지. 또는 축사를 지어서 키울 수도 있죠. 그러면 축사는 가축들 기르기 위한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축사 부지는 목장용지가 됩니다. 목장용지. 다만 밑에 보시면요, 목장용지 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어요. 자, 이것은 과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수원 밑에 보시면은 과수원 내에 주거용 건축물이에요. 여기 과수원이 있는데요. 과수원을 좀 더 잘 근처에 사기 위해서 여기다가 주택을 지었어요. 주거용 건축물. 그럼 주택은 어떻습니까?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대로 세금을 거둘 필요가 있는 거죠. 밖에 있을 때는 세금을 대로 걸고 여기는 과수원으로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세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것은 주거용 건축물은요, 대로 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의 토지가 2개의 용도로, 목장 용도로도 이용되고 주거용 건축물로 이용되는데, 만약에 이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목장 용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수적인 시설일 뿐이다 라고 하면은 전체를 목장 용지로 할 수도 있어요.
전체를 과수원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요. 자, 사람 있고 목장 있지. 사람 있고 과수원 있지. 과수원 있고 사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거용 건축물은 그 자체가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분할을 해가지고 따로 대로 등록을 해야 돼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긴 어떻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목장을 하고 있는데요. 팔 때요. 예? 목장이나 과수원만 팔고 주거용 건축물은 안 팔 수도 있는 거죠. 여긴 자기가 계속 살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주택만 팔 수도 있어요. 그럼 주택으로 이사 오는 사람은요. 과수원 안 하면서 그냥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독립적이에요. 과수원이나 목장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즉 누구나 이사 가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이래서 이것은 대가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부지랄지, 그러니까 목장 용지랄지, 과수원 내에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가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항상 다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중요해요. 임야가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외우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임야예요. 임야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 원야, 산림은 숲이죠. 원야는 벌판을 말해요. 좀 넓어야 되는 거예요. 산림이나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에서 숫자는 나무수예요. 나무가 우거져 있는 거, 대나무가 우거져 있는 중림지,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암석 깨져서 자갈, 자갈 깨져서 모래, 그래서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지. 이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지. 7가지니까 리듬 있게요. 우리가 유화적으로 돌아가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건 외워야 돼요. 계속 읽으면서 외워야 되니까요. 수림지부터 이제 7가지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지. 자, 이것은 임야다라는 거예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안 외우면요. 나중에 굉장히 혼동이 들어옵니다. 황무지 그러면 왠지 잡종지스러워요.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광천지가 있는데 광천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지하에서요. 액체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솟구쳐 오르니까 용출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용출되는 거예요. 석유가 나는 곳. 그러니까 온천, 온수라든지 석유 이런 것들이 나는 곳. 용출되는 것이 광천지예요. 그러면 용출이 되면요. 흘러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그 막는 부지까지 광천지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석유가 나요. 그럼 여기가 광천지가 됩니다.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요. 만약에 석유가 나면은요, 석유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장. 그럼 저장하기 위해서는 운송을 해야 되겠죠. 송유관 부지랄지 저장쓸 부지예요. 자, 여기서 석유 나는 거 아니죠? 여기서 석유 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송유관이나 저장시설물들은요, 광천지라고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잡종지예요. 전국에 몇 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종지가 됩니다. 그래서 용출된다는 말이 있어야 광천지야. 석유가 나는 곳만 광천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자, 염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염전은 간단하죠. 소금 만드는 곳이 염전이에요. 그런데 소금을요, 우리가 바닷가의 염전, 소금 만드는 것은 염전인데요. 이렇게 천일염 방식으로 소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자, 공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다 공장용지예요. 소금 만드는 공장이니까 이것은 공장일 뿐이다. 공장용지가 돼요. 자, 공장자가 들어가면은 다 공장용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대는 이제 주거용 건축물 부지죠. 주거나 사무실, 상가, 점포죠. 또 나아가서 문화시설, 극장이나 이런 거, 미술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됐을 때 요거 하나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죠. 여기가요, 원래 전이고, 여기도 밭이에요. 여기는 전이고, 여기는 과수원이 있었어요. 근데 왜 과수원이고요. 근데 시골인데 여기를 다 밀어버리고요. 도시 외곽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를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어떻습니까? 이걸 다 밀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다 밀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자, 아파트니까 주거용 건축물 부지죠? 주거용 건축물 부지니까 여기 지목은 뭐가 되겠어요? 이제는 완전히 대로 바뀌어버렸죠. 주거용 건축물이니까. 그럼 여기서요, 다 밀어버린 상태예요. 토지공사만 끝났어요. 다 밀어가지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는 나디지 이렇게 하죠. 나지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럼 여기는 더 이상 전도 아니고 다 밀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과수원도 아니죠. 과수원도 아니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여기 지목을 뭐로 할 것이냐? 잡종지로 할 것이냐 있어서요. 근데 여기는 밀어버린 목적이 뭐예요? 밀어버린 목적이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죠.
아파트 짓기 위해서 다 밀어버렸잖아요. 좀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곧 있으면은 대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잡종질을 한 다음에 조금 있으면 아파트 지면 어차피 대가 될 텐데 그때 가서 또 지목을 변경하려면 복잡하니까요. 처음부터요. 잡종질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합니다. 그럼 이 토지의 목적은 대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가 되는 거예요. 택지 조성공사, 그러니까 토지공사만 끝나도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도 지목은 대로 한다. 여기를 다 밀어버리는 목적이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밀었어요. 그럼 이거는 공장용지. 학교를 짓기 위해서 다 토지공사가 끝났으면은 학교용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요. 토지공사만 끝났다고 하더라도 지목을 설정해요. 그래서 공사가 준공이 됐는데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가 준공됐으니까 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밑에 공장용지예요. 공장용지는요, 공장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다 공장용지예요. 공장용지. 그러면은, 여기 공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단이. 그러면 공장시설이 이렇게 있겠죠. 공장시설. 그래서 굴뚝에서 연계 나오는. 이게 다 공장용지. 공장시설물의 부지예요. 또 우리가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면은 대지가 될 텐데, 다 밀어버린 이유가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됐어요. 그러면 좀 있으면 뭐가 들어서요? 공장이 들어설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공장용지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구역에 공장 안에 있다고 하면 무조건 다 공장용지예요. 자, 그럼 여기 공단이 있는데요. 여기 그러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겠죠. 기숙사. 사람들이 주거용으로 이용합니다. 그럼 여기는 D로 할 것이냐. 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휴식 시간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구장이 있어요. 체육용지가 있어요. 또 여기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 병원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 안에. 공장 단지 안에. 자, 그러면 이 기숙사는요, 우리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공장 사람들만 이용하죠. 아까 우리가 과수원 내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요, 누구나 이사 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D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만 오겠죠. 일반인이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장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시설이에요. 이 축구장도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공장 사람들만 이용하고요. 이 병원, 일반적인 길가에 있는 병원들은 대예요. 상가, 이렇게, 이런 거니까. 대가 되는데, 공장 안에 있는 병원은 일반인들이 여기 가서 치료받지 않습니다. 공장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해요. 자, 공장을 위한 부속시설일 뿐이에요. 오로지 공장을 사람들만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 공장용지예요. 그러니까 공장 안에, 즉, 같은 구역에 있으면요, 무엇이 있든지 간에 다 공장용지다. 그러니까 공장자만 나오면 다 공장용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용지가 공장용지하고 비슷해요. 학교가 있으면은요, 여기 교사가 있겠죠. 학교 시설물이 있을 것이고, 기숙사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요, 뭐 양호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누구만 이용해요? 학생들만 이용할 거 아니에요? 일반인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학교용지예요. 그러니까 학교 안 그러면은요, 다 학교용지. 공장 안 그러면은 다 공장용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했던 내용을요, 시험장까지 한 번 이해하고 다 가지는 못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해요.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요, 자동적으로 이해가 돼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주차장은요, 주차 뭐예요? 자동차를 주차하는 곳이죠. 자, 주차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주차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주차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차하는 곳이요, 길가에도 주차하고 집 앞에도 주차하고 공장 앞에도 주차하고 여기저기 주차를 해요. 불법 주차도 하고. 그러면 그 주차한다고 해서 다 주차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주차만큼 중요한 단어가 독립이라는 거예요. 독립이라는 것은 영어로 only, 오로지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돼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됩니다. 그래야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이 독립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에요. 예, 토지가 여기 있는데, 토지를요, 롯데백화점을 짓기 위해서 토지공사를 끝냈어요. 롯데백화점. 자, 백화점은 상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가 되겠죠. 토지공사만 끝나도 이건 대가 됩니다. 그러면 뭐요? 백화점 올렸겠죠. 건물 짓기 전에도요, 토지공사만 끝나면 대예요. 그럼 딱 맞춰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요, 좀 여유 공간을 두면서, 그래, 백화점 짓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 이제 이용하기 위한 통로 이런 게 이용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전체적으로 씁니까? 요 지역도, 그러니까 바닥 부분만 대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이용하는 데 필요한 공간까지 다 대지가 되는 거예요. 대지가.
근데 여기 빈 공간에요. 이게 빈 공간에 여기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합니다. 빈 공간을. 참 주차 몇 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설 주차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주차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주차를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아니죠. 대로 조성된 토지에 잠시 주차할 뿐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차장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독립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돼요. 자, 그러면, 자, 백화점 이용객들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처에. 그래서 근처에 인근에요. 인근에 좀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것은 인근에 있는 이제 부설 주차장이에요. 그럼 이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죠. 처음부터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이 돼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조성되는지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독립이에요.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보죠. 이건 처음에 도로로 만들었잖아요. 주차장으로 만든 곳이 아니죠. 도로로 만든 곳에 잠시 주차를 할 뿐인 것이지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요.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고 그냥 도로일 뿐이에요. 처음부터 무엇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인근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때는 주차만을 위해서 특별히 조성된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는요.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위해 조성된 물류장이나 야외 전시장이에요. 이건 주차 목적이 아니죠. 이건 주차장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잡종지가 됩니다. 주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차와 독립이에요. 처음부터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주차장이 된다. 자, 밑에는 주유소 용지가 있죠. 주유소 용지. 주유소에서는 뭐예요? 석유 판매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단어는 판매예요. 그러니까 석유, 석유 제품, 액화 석유가스. 요새는 전기차들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수소차도 나오고요. 판매하는 곳이 주유소 용지가 되겠죠. 판매하려면 원유 저장 탱크 같은 거 이제 저장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부속시설이 되겠죠. 주유소를 위한. 그래서 저유소, 원유 저장소 이런 부속시설물까지 이제 주유소 용지가 됩니다. 그러면 주유소 용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이기 때문에요. 밑에 자동차나 선박, 기차 등의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공장을 돌리게 급유를 할 거 아니에요. 석유를 판매하는 거 아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공장 안이라고 돼 있죠. 그건 다 공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 다 공장 용지가 돼요. 그러니까 공장자가 들어가면요. 다 공장 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창고 용지를 보죠. 창고. 창고도요. 창고 우리가 뭐예요?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곳이죠. 보관하고 저장한다고 해서 다 창고 용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독립이라는 말이죠. 처음부터 창고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돼요. 대표적인 것이 물류센터 부지. 고속도로 가다 보면 물류센터 같은 거 있죠. 오로지 근처에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창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토지가 창고 용지예요. 그러니까 과수원 안에요. 과수원 재배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관해야 되니까 저장고가 있겠죠. 이 저장고는 과수원을 위해 존재하는 창고지 창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이것은 과수원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창고 용지 그러면 근처에 아무것도 없고 그 창고 자체만이 목적일 때, 이럴 때 창고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창고 용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도로예요, 도로. 쭉 이렇게 한 번씩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도로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나 자동차 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죠. 사람이 보행, 차량 운행하는 것. 이게 도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요. 누구나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일반 공주. 누구나 다닐 수 있어야 도로가 됩니다. 또 뭐 도로로 개설된 토지도 당연히 도로가 될 것이고요. 그럼 밑에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를 보죠. 고속도로. 자,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갑니다. 중간에 휴게소가 없어요. 갈 수가 없죠. 기름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휴게소예요. 휴게소는 보통 외진 곳에 있죠. 이 휴게소에요. 일반 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라면 먹는 일은 없죠. 고속도로 이용객만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고속도로가 생기면요. 당연히 휴게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 휴게소가 없는데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휴게소는요. 여기 상점, 매점, 식당이 있으니까 대일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자체가 독립적이지 않고 도로만을 위해서 존재해요. 고속도로가 사라지면은 휴게소도 사라져요. 그래서 고속도로의 부속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는요. 도로가 돼요. 그러나 국도나 지방도로변에 있는 휴게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누구나 이용하잖아요. 도로 이용객뿐만 아니라 근처 사는 사람들도 이용을 해요.
이것은 대일 뿐이지 도로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항상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진입을 할 때요. 우리 진입을 하면 습니까? 이쪽에도 한 필지가 있고, 이쪽에도 한 필지가 있잖아요. 적어도 두 필지 이상으로 진입을 해야 돼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게 길이 하나 있어가지고 들어갔더니 여기는 한 필지밖에 없어요. 이 사람만 이용하겠죠? 누구나 이용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 필지로 진입하는 것은 도로가 아니고 적어도 두 필지 이상으로 진입을 해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필지 이상으로 진입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이에요. 아파트나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예요. 단지 안 이런 거예요. 우리 아파트를 지을 때 여기가 1단지예요. 1단지에 여기 아파트들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도로가 있고 여기 사거리예요. 사거리가 여기 이제 2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3단지가 있고요. 4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도로죠. 누구나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도 통로들이 있잖아요.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통로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누구든지 다닐 수 있는 통로 길입니까? 아니죠. 차단기 설치해서 못 들게 막아버리잖아요. 아파트 소유자들만 사용하는 공간이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대지라고 하죠. 아파트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용하는 게 아니죠. 그럼 여기 아파트 단지 안의 통로는 뭐가 되겠어요? 누구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아파트가 있는 부지, 즉 대일 뿐이에요. 대지일 뿐인 거죠. 뭐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공장 단지 안에 있는 통로들은요, 공장의 일부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요, 더 이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가 아니다. 도로가 아니다. 아파트 단지는 그냥 대일 뿐인 거죠. 우리가 핵심어들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야 도로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철도용지가 있습니다. 철도용지. 이게 작년에 또 나왔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일정한 궤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궤도예요. 정해진 길. 철길이 있는 곳이면 철도용지예요. 철길. 정해진 길이죠. 일정한 궤도 나오면은 철도용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비슷한 것이요. 여기 역사가 있겠죠.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대전 역사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역사는 매점 있고 휴게실 있고 하기 때문에 상점 있고 하니까 이거 대가 되느냐? 그게 아니죠. 역사의 본래 목적은 뭐예요? 표 끊고 기차 타는 곳이죠. 여기 만약에 철도가 사라지면 역사도 사라지게 되겠죠. 이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의 부속시설일 뿐이에요. 원래 목적은 표 끊고 기차 타는 곳인데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니까 매점도 있고 식당도 있을 뿐이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철도의 부속시설이에요. 그래서 역사 부지는요, 철도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그 다음 밑에는 제방은요. 제방은 뭐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막기 위해서 설치된 뭐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이런 것들이 다 제방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방파제 이런 것들이 다 제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천과 국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이제 주도가 이렇게 됐을 때요. 토지가 아닌 것들은 다 바다예요. 우리는 토지와 바다 둘로만 구별합니다. 토지가 아니면 바다예요. 바다가 아닌 건 다 토지예요. 토지면은 우리 영토니까요. 다 지목을 정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중에서는요, 여기죠. 여기 낙동강이 흘러갑니다. 물이 흐르는 토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다 아니죠. 그러면은 강이에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토지예요, 토지. 그러니까 지목을 정합니다. 그러면은 물이 흐르는 토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천과 국어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토지는. 국어는요, 굉장히 어려운 한자예요. 도량을 나타내는 한자어예요. 우리가 도량은 어떻습니까? 일부러 만들죠. 인공적으로 물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물길을 만들었으면요, 이거는 국어라고 해요. 보통 이제 운하를 파가지고 만들죠. 운하들은 국어가 돼요. 운하. 그러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길이에요. 그러면 하천이 됩니다. 근데 다시 이걸 둘로 나눠요. 이게 물길이 있는데요. 대규모냐 소규모냐 나눠가지고요. 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는요. 대규모든 소규모든 다 국어라고 합니다. 국어. 도량을 나타내는 한자예요. 근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는요. 다시 둘로 나눠가지고요. 대규모냐 소규모냐 나눠가지고 대규모는 하천이라고 하지만 소규모는 국어라고 해요.
그럼 대규모 하천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강. 이렇겠죠. 강. 지금은 안 적으셔도 돼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요, 다 이렇게 이제 기본 강의할 때는 나눠드리고 하니까 지금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쓰면 안 되죠. 강. 그러니까 낙동강, 한강, 이런 것들은 하천이 돼요. 그럼 자연수로 중에서 소규모는 어떤 거냐? 계곡들이 있죠, 계곡. 산에 가면 계곡이 있잖아요. 그럼 소규모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길인데 소규모예요. 그러면 이것은 국어라고 합니다. 국어. 그래서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를 먼저 보면요. 인공적인 수로, 인공수로 나오면 다 국어예요. 대규모냐, 소규모냐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운하 같은 걸 만들면 둑 같은 거 만들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부속 시설일 뿐인 것이고요. 그런데 자연수로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소규모예요. 그러면 또 국어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자연수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수로 중에서 하천이 되는 것은 대규모일 때만 하천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이 흘러가는 물길은 하천과 국어로 나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유지가 나옵니다. 자, 유지는요, 자, 물이 흘러가면은 수로예요. 물이 흘러가면 하천이나 국어인데요. 물이 고여 있어요. 고여 있으면은 유지입니다. 호수, 저수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지가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요, 연이나 완고를 재배하면은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재배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전답과손이죠. 물 속에서 식물을 재배하니까 이것은 답이 되겠죠. 근데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연완골이 자생을 하고 있어요. 재배하는 게 아니죠. 자생하고 있으면 그냥 이것은 물이 고여있는 토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 그러니까 만약에 재배라는 말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것은 답, 자생하고 있으니까 그냥 물이 고여있을 뿐이다. 유지가 돼요. 자, 밑에는 이제 양어장은요, 이 물이 고여있는 곳에서요, 물고기를 키워요. 그러면 우리는 양어장이 돼요. 보통 우리 양식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양식장이요, 이제 바다에 있는 양식장은 어떻습니까? 이건 바다일 뿐이죠. 토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상에 있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양식장들만 양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고여있는 곳에서 물고기를 키우면 그것은 양어장이 된다. 연결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수도용지는요. 수도용지는 물이 흘러가긴 하는데요. 물이 흘러가긴 하는데 수돗물이 움직여요. 수돗물이 움직이면은 수도용지예요. 그러니까 물을 정수하여 본거 이런 말로 하면 다 수도용지예요. 수돗물이 만들어지고 지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수도용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물을 정수가 안 돼 있는 물이 흘러가요. 그러면 하천 아니면 국어가 되는 거고요. 수돗물이 흘러가면 수도용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는 이제 공원이 있는데요. 공원은. 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정서생활을 이용하기 위해 시설을 갖춘 토지인데요. 이게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가 공원은요. 부동산 공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부동산,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에서요.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되어야만 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요. 이것을 공원이나 녹지로 결정 고시된 바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공원이 아니에요. 국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가 되어야만이 이거 공원이 돼요.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수식어가 없으면 이건 공원이 아닙니다. 공원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공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구별할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공원자가 들어가요. 설악산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자, 이런 것들은요, 자연공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뒷산 이렇게 씁니다. 뒷산 이렇게 쓰면 이건 임야일 뿐이에요. 임야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목적은 동일합니다. 임야로 이용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이요, 도립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용도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지정만 됐을 뿐이죠. 우리가 이용하는 과정에서요, 도립공원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용하는데 제한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똑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야에 어떻습니까? 공원으로 지정만 됐을 뿐이니까 이 용도 자체가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상 설악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이런 것들은요, 그냥 임야일 뿐이에요. 임야. 공원자가 들어가서 다 공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국계법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만 공원이 된다고 했어요. 다른 법이 들어가면 공원이 아니에요.
국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대가 돼야. 그러니까 이 말이 없으면 공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들어가야만 공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묘지공원이 있어요. 원래 여기는 묘지죠. 근데 묘지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요, 공원자를 붙여놓는 거죠. 묘지공원에 뭐가 있습니까? 유골들 있죠. 납골당 이렇게 유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골이 있는 곳이니까 그냥 묘지일 뿐이지 이것은 공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계법이 들어가야만 공원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도시 안에 있는 공원들 있죠. 어린이 공원. 특별히 공원으로 조성을 했잖아요. 특별히 근린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조성을 해놓잖아요. 도시 안에서. 특별히 공원으로 조성을 했어요. 이게 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공원으로 조성한 다음에 국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가 되면은 그때 공원이 돼요. 특별히 조성을 한 거예요. 이거 넘어두고 있는 그대로잖아요. 이것은 묘지일 뿐인 거고. 그래서 공원은 요 단어 국계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공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체육용지는요, 체육 활동을 하는 곳이 이제 체육용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체육 활동을 위해서요, 이것도 독립성을 가져야 돼요. 처음부터 체육 활동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들이 체육용지가 됩니다. 체육용지. 그러니까 실내 체육관, 종합운동장,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죠. 직접 체육 활동, 국민들의 체육 활동이 가능한 것들은 체육용지예요. 그럼 이것과 이제 구별할 것이 이런 거예요. 밑에 영속성, 독립성이 미흡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런 걸 기억하면 안 돼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예요. 자, 그러면은 실내 수영장, 수영만을 위해서요. 실내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실내 수영장. 이거는 오로지 수영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곳이죠. 오로지 수영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체육용지가 됩니다. 체육용지. 자, 그런데 우리가 상가를 먼저 지었어요. 상가를 지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대가 되겠죠. 대로 조성된 토지잖아요. 상가를 지은 다음에 여기에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갔어요. 실내 수영장. 여기도 실내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수영장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아니죠. 상가를 위해서 조성된 토지에 잠시 수영장이 들어갔을 뿐인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체육용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 다시 이것은 호프집으로 바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수영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수영장이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느냐. 오로지 체육활동만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잠시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대일 뿐인 거예요. 대. 그리고 우리가 골프 연습장도 어떻습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있어요. 그건 체육용지가 돼요. 근데 상가 꼭대기 어떻습니까? 골프 연습장에 들어가 있어요. 영속성이 없죠. 독립성이 없는 거죠. 이건 대로 조성된 토지에 잠시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이런 것들은 체육용지가 아니에요. 즉 영속성,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거죠. 여기서 영속성, 독립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체육시설만을 위해서 조성됐을 경우에만 체육용지가 되는 것이지 다른 용도로 조성된 토지에 잠시 들어가 있을 때는요. 체육용지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조성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원지는요, 이제 일반 공주의 유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은 종합, 여기 종합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종합죠. 위에다가 이렇게 가족 소품, 뭐 회사에서 야유회 가는 거, 가족 소품, 종합적으로 갖췄어요. 그러면 이것은 또 유원지가 돼요. 여기도 뭐 수영장도 있어요. 여기도 수영장 나오는데요. 만약에요, 여기 어떤 곳이요? 수영만 하는 곳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여기 노래방도 있고 방갈로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수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가족 소풍 와가지고요 하루 종일 즐기는 거죠. 식당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그다음에 여기 뭐 수영도 하고요. 종합적으로 갖추면요 이건 유원지가 돼요. 대표적인 것이 에버랜드, 용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영장이 있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여기도 수영장인데 수영장이 있으면 지목은 뭐냐? 수영장 지목이 뭐냐? 이렇게 나올 수는 없죠. 이 수영장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지목은 틀려지니까. 우리는 지목은 그 용도를 가지고 정해지는 것이지 그 형태만 보고 그건 이게 수영장이라고 해서 지목을 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있는 수영장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앞에 수식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영장이 존재하느냐. 종합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영장이 존재하면 유원지. 수영장만을 위해서 존재해요. 체육용지. 상가 안에 잠시 수영장에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일 뿐이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용도를 기억하셔야 되지 뒤에 있는 걸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종합적으로 맞추면 수영장이에요. 야영장도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야영장이라는 것이요. 지리산 가다 보면 하루에 못 넘어가기 때문에 야영하는 곳으로 야영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넘어가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곳으로 야영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소풍 가는 곳이죠.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야영장의 기능이 과거에는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잠시 멈춰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소풍 가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유원지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이면은 유원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종교용지가 있죠. 종교용지. 자, 종교시설물 부지는 종교용지입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계속 이제 이해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요, 단독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토지잖아요. 그거는 교회가 돼요. 종교용지가 됩니다. 근데 상가 꼭대기에 교회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대로 조성된 토지에 잠시 교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대일 뿐이지 종교용지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상가에 임대에 들어갔으니까.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교의식, 종교시설로서만 조성된 토지가 이제 종교용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사적지가 있죠. 사적지. 자, 사적지는요, 이제 문화재가 있어요. 유적, 고적, 기념물이 있으면요, 사적지로 합니다. 사적지. 사적지예요. 근데 사적지의 중요한 것은 또 다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여기 불국사가 있습니다. 불국사. 자, 불국사의 지목은 뭐가 될까요? 종교용지죠. 절이 있으니까. 교회나 절이 있으면 종교용지가 돼요. 그러면 불국사가 있습니다. 불국사는 종교용지예요. 그럼 불국사 안에는 어떻습니까? 다보탑도 있고, 석가탑도 있고, 그러니까 수학여행 갈 때 다 불국사 가죠.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막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럼 이 문화재들을요, 따로 사적지로 분할해가지고 등록을 하면 복잡하잖아요. 문화재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따라서 종교용지 안에 이렇게요, 사적, 이렇게 문화재가 있을 때는요, 따로 이것을 사적지로 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하나의 종교용지로만 합니다. 또 학교가 오래되면은요, 학교 안에 어떻습니까? 건물도 오래되고 뭐 탑 같은 게 있으면요, 사적으로 지적되고 하잖아요. 지정되고 하죠. 그러면은 학교 안에 이렇게 탑이라든지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사적으로 지정된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따로 사적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학교 용지로 해요. 그리고 도시 안에도요, 이런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죠. 도시 안에 이 문화재들, 뭐 탑도 있고 하게 되면 습니까? 전체를요, 공원으로 조성을 하죠. 공원으로 특별히 조성됐으니까 이것은 공원이 돼요, 공원. 그럼 전체가 이제 공원이 될 텐데, 그럼 여기에 이제 사적들이 있잖아요, 문화재들. 그러면 이것도 공원 안에 있는 문화재들을 다 따로따로 사적지로 분리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학교용지나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는 기념물, 문화재, 유적, 고적 기념물은요,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고 그냥 전체를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어느 순간 이제 27번째가 왔어요. 그냥 쭉쭉 읽어가면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한 번 이해해가지고는 오래 기억이 안 가지만은 1월 달에도 또 읽고요.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읽고, 또 3월 달에 또 읽고요. 5월 달에도 또 읽어요. 계속 읽다 보면요, 자동적으로 이해가 돼가지고요, 안 틀리게 됩니다. 따로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핵심어들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묘지예요, 묘지. 자, 묘지는 뭐예요? 시체가 있거나 유골이 있으면 묘지가 됩니다. 시체나 유골.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요, 묘지공원에는 공원자를 붙였지만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습니까? 이것은 묘지일 뿐인 거예요. 또 봉안시설, 유골이 있잖아요. 유골이 있으니까 묘지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지막에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예요. 이건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묘지 그러면요,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어요. 뭐 10,000평, 20,000평, 100,000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묘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뭐 얼마나 수익이 많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걷겠습니까? 묘지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여기는 전체는 묘지예요. 자, 그런데 묘지가요, 수익이 많이 생기는 건 뭐예요? 관리사무소가 안에 있어요. 관리사무소 보면요, 지하에 매점이 있어요. 오는 사람 꽃 같은 거 사야 되는데 미리 안 사오면 여기서 꽃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묘지가 보통 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왔다가 밥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락을 싸올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식당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커피숍도 이용을 하고요. 그러면 묘지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생기는 거는 여기죠. 매점, 식당, 커피숍.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대로 세금 걷어야 되겠죠? 대가 세금이 많아요. 수익이 여기서 많이 생기잖아요. 여기는 대로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토지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 그 다음에 이 토지에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외웠던 건 뭐였어요? 임야를 외웠죠. 그리고 마지막에 28번째요. 잡종지를 외우는 거예요. 잡종지. 잡종지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제 벌써 28번째예요. 잡종지는 27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요, 다 잡종지로 집어넣어요. 그 잡종지는 비슷한 점, 공통점,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잡종지는 외워요. 자, 그럼 보죠. 두 가지를 외우는데, 임야와 잡종지를 외우는데요. 자, 잡종지 보죠. 갈대밭, 또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낸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공동우물, 공통점 하나도 없죠. 이런 걸 잡종지예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단순히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이라면요, 이것은 잡종지가 돼요. 그런데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냅니다. 그러니까 돌을 패내는데요, 지금 이 토지를 패냈다가 다시 덮는다는 거예요. 잠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낸다는 거죠. 그럼 잠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기 때문에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서는 안 되겠죠. 그건 잡종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지목이 유지되지, 잠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낸다고 해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상회복을 조건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잡종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뭐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뭐 이런 것들요. 기름, 우리가 잠깐 설명했죠. 이런 것들이 다 잡종지가 되고요. 그 다음 밑에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예전에는요, 이 터미널이요, 터미널 가면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차들이 이제 잠시 주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터미널이 맨 마지막으로 오게 되면. 그래서 터미널을 보통 주차장으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터미널이요, 단순히 주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 터미널 이런 데 가면 없습니까? 극장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다양한 목적으로 터미널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잡종지로 집어넣었어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러면 요거하고 비슷한 거 밑에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우리가 여행 갈 때요, 버스 타고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 타고 가기도 하죠.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가 똑같잖아요. 쇼핑몰들이 막 있죠. 쇼핑몰들. 자, 그러니까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거 비슷하죠. 이런 것들은 다 잡종지, 종합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잡종지. 뭐 하나로 딱 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이렇게 공통점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자동차 운전학원이나 폐차장, 이렇게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 부지도 잡종지랍니다. 이건 외워야 돼요. 폐차장, 자동차 운전학원.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공항시설, 항만시설, 그러니까 항만터미널, 공항터미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세 가지를 연결해서 이해하시면서, 아,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 부지도 이것은 잡종지가 된다. 그 다음에 도축장, 쓰레기, 오물처리장, 비슷한, 도축장이나 쓰레기, 오물처리장 부지.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즉 27가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들은 다 잡종지로 집어넣습니다. 잡종지로. 그러니까 잡종지는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임야하고 잡종지 두 개는 외우고, 나머지는 우리가 처음부터 여기를 어떠한 목적으로 조성이 되느냐, 여기다 어떻게 과세하면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26가지는 이해를 하시고, 임야 잡종지는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읽었고요. 나중에 또 1월달, 3월달, 5월달에 또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28가지 지목을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지목의 표기 방법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적 공부를 다루게 돼요. 3장에서. 지적 공부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이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에요, 지목을 등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면을 한번 봤잖아요. 도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잠깐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잡종지는 잡종지. 여기 잘못됐네요. 잡이 아니라 잡종지라고 썼어요. 잡종지. 정식, 잡종지는 그냥 잡종지. 오류가 있었네요. 잡종지로 등록을 하고요. 주유소용지, 5자죠. 주유소용지는 그냥 주유소용지.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명칭이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그 정식 명칭을 그대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도면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면에는. 그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도면을 보니까 여기가 17번째, 그러면은 지번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목을 기록해요. 근데 만약에 주유소 용지라고 하면은 주유소 용지 5자를 쓰다 보면은 옆 칸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도면에는요, 약자, 즉 부호를 사용해서 한자만 기록을 합니다. 한자만. 그래서 주유소 용지면요, 그냥 주라고만 쓰는 거예요. 주. 17주, 그러면 주유소 용지예요. 그 다음에 18잡, 그러면은 여기는 잡주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자만 기록을 하는데 이게 부호가 돼요. 부호가 되면은 그럼 한자를 기록할 때는 어떤 한자를 쓰냐면요. 첫 번째 글자, 주유소 용지는 주, 잡주용지는 잡, 이렇게 첫 번째 글자를 부호로 사용하는데 이제 문제는 첫 번째 글자가 동일한 것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것들. 동일한 것들이. 그러면은 주로 시작되는 것이요.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주유소 용지가 있어요. 그러면 주유소 용지는 주라고 사용합니다. 근데 주로 시작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주차장. 둘 다 주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유소 용지는 주를 사용하고요. 주차장은 두 번째 문자인 차자를 사용해요. 차 그러면 이거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그다음 또 공으로 시작되는 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공 그러면은요. 공원이 공으로 시작돼요. 그럼 단순히 공 그러면은 이것은 공원을 의미합니다. 또 공으로 시작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공장 용지가 또 공으로 시작돼요. 그럼 단순히 공 그러면은 공원을 말하고요. 공장 용지는 장이라고 해요. 장이라고 됐으면은 공장 용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로 시작되는 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히 유 그러면은 유지를 의미해요. 그럼 유로 시작되는 게 또 뭐가 있었냐? 유원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단순히 유 그러면 유지를 말하고요. 유원지는 원자를 사용해요. 원. 그러면 또 하로 시작되는 지목은 뭐가 있느냐? 하로 시작되는 것은요. 하천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천은 하로 해도 될 텐데 우리가 전답 이렇게 한자를 사용하죠. 그래서 하천 같은 경우는 네천자를 사용해서 그냥 천이라고 써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는요. 차문자를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 글자를 사용하고 나머지 24가지는요. 첫 번째 글자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글자. 자, 그러면서 부호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주차장, 공장 용지, 하천, 유원지 네 개는요. 두 번째 글자, 차문자로 표기를 하고요. 그래서 차, 장, 천, 논 이렇게 외워요. 예전에는 버스 차장이 있었죠. 그래서 버스비가 한 1,000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차장, 1,000원 이렇게 오시면 돼요. 차장, 1,000원. 네 가지는 차문자고 나머지는 다 첫 번째 글자 두 문자를 사용한다. 그래서 공원은 공, 주유소 용지는 주, 유지는 유, 잡주용지는 잡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부호들도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차장, 1,000원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지목에 대해서요. 28가지를 구별해서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부호, 표기 방법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목과 관련돼서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올해 나왔던 거예요. 31회 때. 이렇게 지목을 구분하는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는 대놓고 잡종지를 물어봤어요. 잡종지가 중요하니까. 보통은 1, 2, 3, 4, 5번 나오게 되면요. 다음 중 지목 연결이 맞는 것, 틀린 것에서 한 5가지를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잡종지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가 많았죠. 설정할 수 있는 것만으로 나열된 것은. 자, 그러면 여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이제 제외한다. 이건 빼고요. 이건 빼고. 그럼 나열해 주죠. 자, 1번 보면은요.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자, 여기까지는 잡종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잡종지였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요. 지하에서 석유류 등의 용출. 자, 석유가 나는 곳은 뭐였어요? 광천지였죠. 광천. 물속에 여기서 밑에서 나오는 게 우리 광천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과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요. 이거는 광천지였어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틀린 것이 되겠죠. 여기는 줄이 잘못 꽂았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는 제외하고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잡종지입니다. 실수를 몇 개 했네요. 여기는 잡종지. 그러니까 변전소, 송신소, 수균소는 잡종지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광천지인 거죠.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했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의 부재. 좀 전에 읽었죠? 이게 잡종지잖아요. 잡종지. 그러니까 2번이 맞는 거죠. 자, 3번은요.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것. 여기까지는 잡종지가 맞죠.
근데 뒤에 보니까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함유지. 자,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는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임야라고 했죠. 임야. 이건 임야예요. 여기까지만 잡종지고 이건 임야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이 맞는 거죠. 자, 3번은요. 공항 항만시설의 부지. 공항 항만시설의 부지는 여기까지는 잡종지가 맞아요. 그런데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자, 저장하는 독립시설물 부지는 뭐였어요? 창고용지였죠. 이거는. 잡종지가 아니라 것은 창고용지였어요. 그 다음에 5번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여기까지는 잡종지가 맞아요. 그런데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은 뭐였어요? 유원지였죠. 유원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내용들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창구용지다, 이게 유원지라는 걸 알아야 또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8가지를요,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요, 지목에 관한 내용을 모두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면적 경계를 등록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죠.